사실 우리가 유튜버에서 뭔가 스승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위대한 스승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오너. 내가 고민이 뭐냐고 물었잖아. 저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 때문에 회의하다가 갑자기 돈의 순서라는 주제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되게 화두가 빨리 성공하기 아니에요? 바보처럼 직장 계속 다니지 않고 빨리 독립해서 빨리 성공하자. 사실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 한 몫을 또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론모의 레버리지라는 책 아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MJ 드마콩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책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레버리지 당하지 말고 네가 레버리지를 해라, 다른 사람들을. 근데 제가 왜 그게 우려스럽냐고 이야기하냐면은 뭐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같은 경우에는 20대잖아요. 취업을 안 하고 지금 본인 사업을 시작을 했죠. 본인 사업을 시작해서 인컴이 생겼다 보니까 아까 전에 돈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파티룸은 어때요? 파티룸은 진짜 매출 그래프가 이렇거든요. 12월달 이렇게 치솟았다가 1월달에 꺼졌다가 조금씩 꺼지다가 3, 4월 가다가 7, 8월 조금 올라오다가 9, 10월 또 가다가 12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평균선을 그어야지 이게 본인 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얼마 벌었다고? 80. 그때의 소비와 지금의 소비를 비교하면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어왔다고 많이 썼죠. 지금은 어때요? 잘 못 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평균 소득 라인이 있는데 직장인들은 사실은 평균 소득과 평균 지출이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관리하기에는 일반 그 사업자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대 때 갑자기 이렇게 사업소득 이게 어떻게 보면 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 맛을 보고 나면은 요 관리선의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맞춰서 지출도 왔다 갔다 하고 저금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버는 것보다 관리 역량을 먼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버는 것보다 보조 생산자로서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디다? 직장. 요즘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빨리 창업해야지, 그래서 내 부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지금 사업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보고 배운 거 다 저희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승진 목적이 아니라 성장 목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 직장 생활이 없었으면 현재 제 사업자로서의 모습도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마치 요즘 진짜 누군가의 업을 도와주면서 일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 왜 이용당하냐? 네가 만약에 월급 300 받으면은 너는 회사에 3배 이상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야. 그럼 넌 1000만 원 벌어주고 300 받는 거 억울하지 않냐? 억울해야 될까요, 과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 레버리지 저한테 당할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통적인 직장인의 사고는 조금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 직장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승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직장생활은 어리석고 좀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업을 유지하는 장소예요. 여기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이 업을 만든 사람. 어떨 때는 뭐 대표라고 불리고요. 어떨 때는 뭐 회장님이라고 불리고요. 뭐 등등등 이름으로 불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이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패스하고 난 이거 안 할래 하고 이제 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론으로 사업을 접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순서나 방법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업을 만들어냈을까? 이분들의 초기 사업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럴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유튜버에서 뭔가 스승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위대한 스승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오너. 월급 줄 수 있는 오너는 사실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에게 어쩌면 내가 배울 것이 가장 많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갑자기 사업가로서 메이드 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 직종이 아닌 한 우리는 누군가의 사업을 돕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생산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출발해요. 그럼 여기서 버는 인컴이 뭐죠? 이제 고정된 월급을 봅니다. 고정된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어떤 것들을 습관할 수 있냐면은 소득과 소비가 흐름을 관리하는 역량을 이때 쌓아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잉여를 못 남겨.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쓰고 이런다고. 근데 사업자의 인컴은 정말 일정하지 않거든요. 일정한 소득을 약속해 주는 거는 여러분이 무시하는 이 오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산 보조자로 쓰면서 고정된 인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와서 사업을 해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사업가 꿈을 꾸고 있냐면은 사업가는 성장함에 따라서 소득이 무한 성장 가능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 잘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량에 기대서 내 인컴을 무한히 성장시켜 주는 게 사업가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을 가려면 일단은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 시간 연동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잉여를 관리하는 게 마치고 나면은 대부분 이 중간에 한 단계를 건너뛰고 어디로 가냐면요, 투자의 세계로 갑니다. 이 시간 연동 소득은 항상 상방이 정해져 있죠. 아무리 아껴 써도 1억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서울에 집 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10억, 12억, 15억 이거 어떻게 사?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끼고 뭐 신용대출 먹고 다 받아가지고 일단 깔고 앉죠. 그리고는 그걸 보고 투자라고 하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는 게 있는데
하나는 빚이고요. 하나는 투기랑 구분을 못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1억 정도 모았는데 풀로 땡겨서 앉아있으면 이건 빚이에요. 왜냐면 사는 동안 내가 시간 연동해서 벌어오는 돈에 현금 흐름을 계속 깎아먹어요. 그래서 잉여 현금이 없이 여기서 뭐 시간 연동으로 돈을 벌다가 투자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볼 때 80~90% 되는 것 같아요. 잉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투자라는 거를 실패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을 견디는 힘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든 내가 주식이든 내가 가치를 느끼고 샀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 판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걸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왜 못 기다린다? 우리에겐 잉여 현금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안에서만 살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시드라는 게 나오죠. 시드. 이 씨앗을 가지고 바로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하고 싶은 두 번째 순서는 바로 사업입니다. 지금은요 되게 좋은 시대인 게 시드를 가지고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 D라는 사업, E라는 사업 다 말아먹어도 시드가 남아.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세상에 가장 큰 기회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직장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드 모아서 바로 시간을 못 버틸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걸 한번 쿠션을 쳐서 이때 우리 오너님을 소환하는 거죠. 우리 오너님이 그때 어떻게 사업했더라.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시간 동안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사실 직장은 돈 받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생계도 유지해주고 직업적인 지식도 전해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이 오너의 창업 지식.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수익화 다음에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화가 뭐냐면은 지금 만약 평균적으로 300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익화에 성공했다고 난 생각을 해. 왜냐면 시간 투입이 없이 300을 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화로 간다는 거는 이 게임을 한 번 더 하던가 아니면 이 게임을 통해서 다른 영역을 좀 쉽게 한다던가 이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융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잉여연금 흐름이 생기는데 그걸 예금 계좌에 넣어둘 거예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벌었다는 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실물 자산 무언가로 바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내 노동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사업 투자 제일 많이 하고 뭐 건물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근데 이것들을 전 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잉여연금 흐름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이 투자는 알아서 돌아. 어느 순간 되면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아서 화폐가 계속 폭락하니까 모든 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내 역량, 이 사업 역량이 있느냐, 잉여연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역량이 있느냐가 사실 이 성패를 결정해요. 그래서 론무의 레버리지, 뭐 부의추월 자산 이런 책들이 주는 메시지가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좀 리스크한 건 뭐냐면 너무 젊은 나이에 나 레버리지 당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미천 없을 때는 무조건 배워야 돼.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쨌든 노동소득, 사업소득, 투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제가 볼 때 평범한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사업가가 정말 매력적인 게요. 내가 외식 사업을 하든 디저트 사업을 하든 뭐 유통 사업을 하든 간에 내가 매뉴얼과 시스템과 통제와 위임을 잘 관리해낼 수 있다면 그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나는 시간의 자유를 획득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잉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또 이게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노후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20대 때부터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해.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전문직이 아니라면 요 구간 우린 요 구간에서 승부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